근데 이게 진짜 비밀인데 나의 몸값이랑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선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블로그로 돈을 어떻게 버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5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작성한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글이라면 바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 액수도 맨몸으로 블로그를 하는 사람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뭔가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시겠죠. 오늘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판매할 게 없어도 어떻게 수익화를 달성하는지 단계마다 빠르게 핵심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맨몸으로 블로그를 시작하면 당연히 수익화가 어렵습니다. 이 기간에 바로 블로그 체험단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세이브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광고주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블로그 포스팅을 제공해주는 이 과정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기본적인 체험단으로 시작해서 고단가 체험단, 제공 내역 외에 추가로 원고료를 받는 거, 고단가 원고료 이런 방향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나는 체험단 구질구질해서 좀 그래 이게 아니라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 성과를 주는 이런 과정에 익숙해지는 기간을 쌓아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체험단 잘 안 하거든요. 1단계를 지나서 방문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고가의 체험단은 물론이고 간간히 원고료 제한도 들어오게 됩니다. 방문자 몇 명 정도 돼야지 원고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방문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 분야에 집중해서 블로그의 스킨부터 메뉴 구성, 컨텐츠의 결이 잘 맞춰져 있고 포스팅의 퀄리티까지 높은 방문자 1000명의 블로그와 단순히 방문자만 올리기 위해서 여러 키워드를 잡식하면서 키운 정체성이 없는 방문자 1000명의 블로그는 당연히 너무도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2단계로 넘어오실 때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위 노출 무료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 때는 여러 가지 키워드로 키우더라도 세탁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블로그를 세팅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매력적이게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파트너스 링크를 통해서 매출을 올려보는 경험을 하거나 광고주에게 선 제안을 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먼저 제안했을 때 대부분은 그냥 무시당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가 중요합니다.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정하실 때 뷰티 블로그다, 여행 블로그다, IT 블로그다 이런 식의 큰 카테고리를 잡으시는 게 보통인데 블로그 방문자가 점점 올라갈수록 카테고리는 점점 더 좁혀가는 게 맞습니다. 뷰티 중에서도 립 제품만 다루는 블로거, 여행 블로거가 아니라 해외여행 블로거, 그 중에서도 특정 나라, 특정 지역으로까지 좁히면 더 좋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좁혀놓으면 그만큼 포스팅할 소재의 범위도 좁아지게 되고 방문자를 올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들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비밀인데 나의 몸값이랑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선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 블로그로 예를 들면 해외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다녀왔던 여러 나라의 포스팅들을 다 할 수도 있었죠. 그게 상위 노출 키워드를 찾는 데 더 유리하고 블로그 방문자도 쉽게 올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베트남 글만 작성하고 베트남 중에서도 다낭, 나트랑에 집중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다녔던 지역에 다낭이랑 나트랑밖에 없기도 했지만 일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국내 좋은 호텔들, 여행지 이런 컨텐츠들을 아예 다루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좁은 지역의 포스팅, 좁은 범위의 키워드만으로 하루 방문자를 7천, 8천까지 올렸다는 거는 사실상 그 지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 포스팅을 보시게 된다는 거거든요. 뭘 검색해도 제가 나오니까. 게다가 모든 포스팅이 그 지역과 관련된 글이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무조건 제 글을 볼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제가 적은 글을 보면서 여긴 이래서 좋구나, 저기는 이래서 별로구나를 판단하는 상황이 된다면 제 작은 블로그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게 됩니다. 제가 한 곳의 매장을 홍보하고 싶다면 그 매장뿐 아니라 인근의 모든 식당, 카페, 호텔, 마사지샵, 모든 상업시설의 포스팅, 심지어 여행 코스나 날씨, 각종 정보성 글까지 기승전 그 매장 홍보 전략을 사용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홍보 효과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3단계에서 대부분 무너지십니다. 내 블로거가 한 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점점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잡다한 주제들로 원고료 제한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장 20만원, 30만원 주는 단기적인 일들을 받게 되고 카테고리 범위를 다시 점점점 넓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4단계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몇십만원, 몇백만원 수익보다 날카로운 카테고리를 잡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정말 한 지역을 장악할 정도의 키워드를 보유했다면 마음 맞는 광고주와 어떤 비즈니스까지 기획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사업을 도전하는 건 상황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원고료를 받으면서 인연이 된 광고주들과 혹은 내가 직접 제안을 보내서 그 사업의 전속 마케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행 블로거들이 블로그 상단에 고정되는 대표글에 광고주의 포스팅을 고정해서 월세를 받고 있는 부분, 방금 3단계에서 말씀드린 하나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컨텐츠들을 돌려가면서 전방위적으로 조회수를 쏴주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광고주의 매출을 올려주고 우리의 수익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건 내가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고 예상되는 성과는 이렇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내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흐지부지 되기가 쉽거든요. 제안과 협상에 대한 부분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근데 좋은 점은 기존에 내가 포스팅을 통해서 홍보를 해줬고 성과가 명확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어떤 걸 먼저 제안하기 전에 광고주 측에서 먼저 제안해 주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내가 한 매장을 홍보해줬을 때 성과가 이렇게 나는데 우리는 광고주를 바꾸는 게 쉽잖아요. 내가 광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광고해줘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거고 내 블로그가 갖고 있는 캐파를 통해서 어느 매장을 도와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져오는 상황이 됩니다. 1단계부터 차근차근 밟고 올라오시다 보면 경험하지 못한 여러 기회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정말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주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를 발행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도는 물론이고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5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블로그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판매하는 것입니다. SNS를 활용한 수익화가 광고주의 매출을 올려주고 우리는 광고비를 받는 건데 내가 직접 팔면 모든 수익이 나한테 오니까 이건 당연하겠죠. 마케팅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에 뛰어드는 건 망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지금 같은 불경기에서는 작은 선택 하나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 리스크 없이 블로그를 통해서 1, 2, 3, 4단계를 차례차례 밟아오셨다면 나만의 차별점을 가지고 전문성이 쌓여 있을 거고 이걸 기반으로 시작하는 사업은 대박은 모르겠어요. 근데 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베트남 블로그를 운영 중일 때 베트남에서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리면 매출의 상단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망하기는 정말 어렵겠죠. 상위 노출을 위해서 키워드 찾는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특정 검색어를 얼마나 검색하는지 뇌피셜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는 습관이 자리 잡히게 되는데 실제 검색량들을 살펴보면서 그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아이템과 그렇지 않은 아이템이 분류가 되고 물론 경쟁업체들도 살펴보면서 포화도를 따져봐야겠지만 수요가 있는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출발선인데 탄탄하게 쌓아올린 마케팅 전문성 까지 더해지면 그냥 내 집 근처에서 내가 자신 있는 초밥집 차려야지 이런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되겠죠.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5단계 테크트리를 소개해드렸는데 블로그뿐만 아닙니다. 인스타든 유튜브든 모든 SNS 수익화는 광고주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단계인 체험단으로 시작해서 원고료, 월 고정 마케팅, 커미션을 받는 파트너스 수입으로 점점점 수익을 키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각자 성향에 따라서 마케팅 대행 같이 뭔가 기획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이런 거 싫다 하시면 보편적인 블로거 생활을 하면서 블로그를 키우고 원고료도 점점 올리는 쪽으로 갈 수 있고 내가 기획해서 포스팅하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게 너무 잘 보이는데 이러면 그냥 내가 팔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쪽으로도 가실 수 있겠죠. 내가 시장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이건 해봤자 고생만 하겠네 라는 것과 이건 내가 해볼만 하겠다 라는 판단을 선명하게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블로그로 돈 번다고 하면 애드포스트 그거 돈 안 된다, 야, 체험단 그거 왔다 갔다 하고 포스팅하는 시간 하면 손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수익화 방식은 너무 다양하지만 제가 왔던 방향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더 위에 단계까지 가신 분들은 쟤는 아직 저 정도구나 하고 귀여워 보이겠지만 제 뒤쪽으로 열심히 달리시는 분들께는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 2025년 벌써 1월이 끝나가는데 모두가 불경기에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완전히 망해버리시는 분들과 돈을 벌어가고 있는 분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단계 테크트리를 통해서 내 전문성을 쌓는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끊임없이 도전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장하는 보람찬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